막내딸인 효정 씨는 17년째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자애롭고 온화했던 예전 모습은 간되었고 가족들에게 욕설과 주먹만 날리시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다. 효정 씨는 일상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가수 활동으로 풀곤 한다. 방송이 있는 날, 혜미는 엄마 대신 할머니를 돌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할머니 식사를 챙겨드렸지만 혜미는 은근히 걱정이 된다. 밥상 뒤엎은 거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예전에 할머니는 종종 밥상을 뒤엎곤 했던 것. 만약 뒤집었으면 보고 와. 좀 이따가. 할머니가 눈앞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또 조용하시면 조용하신 대로 걱정이 되는 것이다. 보고 와야지. 아직 다 안 드셨네요? 어이구 그냥 이러겠어나 뭐 배부르셔요? 왜 말을 짜쳐 당겨노 이러겠어나야. 순간 무안해진 혜미. 드실 생각을 않는 할머니가 염려되기도 한다. 엄마가 계시면 왠지 잘 드실 것 같은데 엄마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씨름하고 있는 이때 효정 씨는 한 방송국의 쇼 프로그램 무대에 서 있다. 어릴 때부터 노래에 끼와 소질이 있었던 효정 씨는 9년 전에야 가수의 꿈을 이루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힘겨운 일상 속에서 돌파구로 선택한 길이었다. 제 집에서 그렇게 어머니 오강 들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 정말 저는 둘인 것 같아요. 이효정이는. 예. 그러나 가수 이효정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막내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다녀왔어요? 집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소란스럽다. 전쟁 중이야, 전쟁. 오늘따라 일찍 들어온 남편이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정 씨도 오늘처럼 피곤할 땐 쉬고 싶은 생각뿐인데. 뭐야 또 난리 났네? 당신 와 이제 당신 와서 해봐. 엄마 지금 오줌 좀 싸고 있어. 뭐야 왜 앞치마야? 아니 지금 왔다 오니까 오줌이 엉망진창이잖아. 지금 봐봐. 짜증이 묻어나는 남편의 목소리에 효정 씨는 은근히 눈치가 보인다. 방송국에서 하던 모습은 다 없어졌네요. 이제 가정부로 돌아왔죠? 평소엔 잘 도와주던 남편이 오늘은 잔뜩 부어있다.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네 오늘은. 힘들어갖고. 왜? 짜증나잖아요. 왜 짜증나세요? 괜찮죠. 애기 엄마 왔으니까 시킬 거예요. 아이 좀 해줘봐 우리 아빠가. 아이 됐네. 이거 띄어.
잘 어울리는데 왜 하고 있어봐. 됐다 네? 뛰어. 완전 하마 아저씨. 하마가 앞치마 차고 있는 것 같아. 이때 앞치마 두른 사위를 본 어머니의 한마디. 남자가 무슨 일을 못을 엄마 잘 그래. 어울리지? 장모님 벗어 드릴게. 장모님 바지 내벗어. 엄마 아이고 싫어. 봐봐 엄마 잘 어울려? 어머니 눈에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게 영 안 돼 보이셨나 보다. 그러니까 괜찮아. 욕 안 하시면 고맙지. 가관은 가관이네.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어머니는 앞치마 끈을 풀어주신다. 네, 아이고 고맙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지 고맙소. 아이고 고맙소. 버릇없는 사위야. 엄마. 이제 벗으니까 좋은겨? 예? 몰라요. 엄마 응? 사위가 버릇이 없지? 여기 왜요? 네, 아까 참 뭐 한 1, 20분 전만 해도 거의 야단이었는데. 아이고. 괜히 뭔지 아유 모습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늘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깊은 밤 효정 씨가 아무리 피곤해도 꼭 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팬들과 만나는 일이다. 그런데 한참 화면을 보던 효정 씨, 뭘 봤길래 이렇게 눈이 커지는 것일까? 우리 어머니를 금방 열자마자 진짜 누가 한만 원씩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이다. 와 세상에 제 노래하고 사진하고 효정 씨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랫말을 쓴 우리 어머니라는 노래 분위기에 딱 맞는 그림을 누군가가 올려주었다. 이런 팬들이 있어서 행복하세요. 예,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저도 일찍 자고 싶어요. 피곤해서. 저의 피곤한 하루를 이분들이 달래주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분들이. 홈페이지엔 효정 씨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와 찍은 사진도 올려져 있다. 저런 때도 있었나 싶은 모습이다. 그때는 이렇게 고왔는데 지금은 늙고 병도 쉬고 세월을 붙잡을 수도 없고 저렇게 고왔던 어머니가 80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몹쓸 치매 앓고 계시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속절없는 세월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효정 씨는 6남매 가운데 막내. 정신질환을 앓았던 큰오빠와 둘째 오빠 때문에 어머니의 젊은 시절은 늘 한숨과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오빠들 병수발에 바빴고 효정 씨는 어머니 사랑에 목말라 했었다. 그런데 그 오빠 둘이 차례로 세상을 뜨자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에 걸리고 말았다. 18년 전 결혼한 효정 씨는 신혼 때부터 줄곧 어머니를 모셔왔다. 비록 병든 어머니지만 어머니의 체온을 느끼며 살 수 있어 행복하기만 하다는 효정 씨다. 막내딸이 아이들과 외출한 사이 어머니는 혼자 방을 지키고 있다. 잠깐 동안이지만 어머니 홀로 계시게 했다는 미안함에 효정 씨는 짐짓 어리광을 부려본다. 어머니, 아이고 손 실어. 손 좀 녹여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이고 참
고약하시네 우리 어머니. 더없이 따뜻하고 정 많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것일까. 날씨가 엄마처럼 쌀쌀하네. 엄마처럼 쌀쌀 맞네. 응? 어머니처럼 쌀쌀 맞아 날씨가. 딸의 엄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엄마! 어머니. 엄마, 와, 우리 딸이 오늘 졸업했어. 잘했다. 병 때문에 그런 걸 알면서도 효정 씨는 오늘 어머니가 서운하기만 하다. 엄마, 그런데 혜미가 졸업식에서 받은 꽃다발을 갖고 들어온다. 이거요? 내가 받았는데요. 가지셔요. 받았습니다. 뭐 저기는 가서는 패라. 떨어졌다. 뭐라 안 뽑혀. 젊은 시절 어머니는 들꽃 한 송이에도 환한 웃음을 짓곤 했었다. 몰라. 소영이 나가서 내가 참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여기 손에 꽉 쥐어보세요. 축하는커녕 한 대 얻어맞기만 한 혜미가 효정 씨는 애처롭다. 정말 황당하다. 아이고 세상에. 고약하시지. 행운 보기 하지만 고약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정 많았던 어머니를 이렇게 바꿔놓은 병마일 것이다. 뭐야 또. 어머니는 여린 심성과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니고 있던 분이셨다. 감정이 풍부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시를 쓰셔도 참 훌륭했을 텐데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 10월에 파리가 날개짓 하느라고 윙 하잖아요. 그럼 그 날개짓 할 때 그 소리가 그렇게 슬프게 들린다네요. 우리 보통 그 소리가 슬프다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파리가 날개짓해도 난 그 소리가 슬퍼서 너희들 객지에 나가 있으면 난 너희들 보고 싶어서 운다 그러시고. 그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효정 씨. 하지만 이젠 어머니가 욕하고 발길질 안 하면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닌가 오히려 걱정된다.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어머니의 이불 빨랫감은 남편 홍곤 씨 담당이다. 집사람 힘드니까 이게 무거운 빨래는 제가 해주고 있어요 항상. 워낙 무거워가지고 저 이불 요 자리는 무거워가지고 제가 하는 게 편하잖아요. 한편 효정 씨는 어머니 오줌 누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성난 독사 같아, 성난 독사. 이런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효정 씨뿐. 줄곧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어머니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온 손님은 둘째 오빠 부부. 윤미가 왔어? 동생 집에 올 때마다 오빠는 면목 없어 한다. 어떻게 잘 계셨어요? 아들의 인사에 대한 어머니의 화답은 욕설과 주먹질이다. 계산기 끄라고 왔어? 네? 오자마자 때려요. 오자마자 때리냐고요. 일어나 보세요. 이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착잡하기만 하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오늘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들보다 더 낫죠. 사위 고생 많이 하고 또 오빠 입장에서 동생 보면 어떠세요? 동생은 좀 타고나게 어머니한테 타고나게 잘하는 거죠. 처남의 심정을 잘 알기에 홍군 씨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처남에게 부담을 줄까 신경 쓰인다. 이럴 땐 서로가 바늘방석이다. 이제 빨리 그만하고 나와. 알았어. 빨래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잖아 운동. 이거 운동하기 딱 좋은데 무거워가지고. 사실 어머니가 저러니까 뭐 자주 와야 되지만은 두 사람 우리 동생하고 또 내가 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미안하고 그래서 자주 못 오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잘 해야 되고 자주 올게. 그럼 미안해 생각하지 마. 하지 말고 좀 자주 와.
형님한테 그게 뭐야? 여자 붙이라니까. 이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처남하고 내하고는 아무리 동갑내지만 그래도 저기 뭐야? 저기 우리 오빠인데 동갑내라 그렇게 반말해도 되는 거야? 옛날부터 그 해오다 보니까 서로 아니 처남도 인정하잖아. 처남 인정하게 뭘 진짜래 안 입고 와도 그냥 참는 거지. 뭘 참아? 엄마를 모시니까. 그럼 처남한테 물어봐봐. 물어봐봐. 어떠십니까? 아니 요즘은 다 말 같이 그런 게 크고 그래도- 그래 친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나이가 저기 같으면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집사람의 오빠면은 저기 혜미 아빠가 사람 나이가 마을 위라도 더 드는 게 아니라 위라도 존댓말을 해야지. 나는 못해. 나 처남하고 내하고 이해가 통하니까 나는 못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처남이 이해하면 되잖아. 처남이 이해하면 되지 뭘 그래. 항상 이런 식이죠. 예, 그리고 우리 오빠를 이렇게 반말하는 부분도 이렇게 형제 같으대요. 형제 같아서 자기는 막 푼다지만 저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뭐 장모님 모신다고 응, 괜찮아. 장모님 모신다고 유세 부리면서 저렇게 반말하나. 이게 우리 오빠는 또 듣는 입장에서 내가 오빠인데 싶으면서도 그냥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빠한테 요자 안 붙이면 뒤에서 막 스팀 팍팍 받죠. 친정어머니를 모시며 당당한 척해도 마음속엔 이런 자격지심도 있는 것이다. 늘 종종걸음인 효정 씨가 오늘은 더 부산하다. 그런데 어딜 가길래 과일이며 돗자리까지 챙기는 걸까? 임장실에서 할머니 허리 아프다라면 여기 왔어. 오늘은 어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어 모시고 나갈 생각이다. 이제 알지? 어머니도 외출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으신지 옷도 혼자서 입는다. 하루에도 수없이 옷을 적시니 행차 한번 하시려면 진보다리가 한 짐이다. 어머니 오줌 기저귀를 안 차시니까 오줌 이 옷 젖었을 때를 대비해서 매번 챙기는 거예요. 잠깐의 나들이짐이 9박 10일 여행짐 같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효정 씨는 걱정이 앞선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서는 일은 늘 모험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시선을 받아요. 어디 모시고 가면 뭐 어머니 막 괴성 지르시죠. 또 딱 보면 어머니가 시선을 받게끔 행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거는 개의치 않아요. 엄청 뻔뻔스러워지더라고요. 어머나, 엄마 간다.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욕설과 거친 행동을 퍼붓곤 하는 어머니. 하지만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다. 방송 그대가? 네. 다행히 음악 기획 일을 하는 둘째 오빠가 도와주러 왔다. 콩 볶듯 한바탕 소란을 피우며 나선 길. 이럴 땐 가수 활동을 하겠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오늘은 방송 녹화가 있는데 어머니가 잘 계셔줄지 걱정이 태산 같다. 어머니는 낯선 풍경과 사람들 틈에서 영 불안해하시는 모습이다. 다른 가수들은 준비를 마쳤지만 어머니 때문에 늦게 도착한 효정 씨는 이제야 머리 손질과 분장을 시작한다. 준비를 채 마치지도 않았는데 리허설 하러 나오라는 소리에 달려나가고 보는 효정 씨. KBS 공사 창립 30주년 이미자 특별쇼 리허설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가수는 효정 씨뿐이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어머니 모셔가며 가수 활동하다 보니 다른 가수들처럼 우아하기는 힘든 형편. 매니저 노릇 해주는 어머니를 둔 가수들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다. 무대로 빨리 나오라는 호출을 받은 효정 씨. 수진아,
수진아. 막내딸이 안 보이자 불안해진 어머니는 딸의 어릴 적 이름까지 부르며 효정 씨를 찾아 헤매고 있다. 어딨나? 엄마 찾는 어린애처럼 딸이 잠깐만 안 보여도 애타게 찾곤 한다. 왜 찾았어? 왜 이렇게 찾았어? 이렇게 잠시도 막내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도 없다. 그래서 찾았어? 아이고. 응? 아유, 뭐. 딸 기다렸어? 가만있어. 잊어볼까봐 이런. 뭐를. 자, 딱 단단히 갖고 있어요. 과일도 있는데. 가만있어 봐. 전화해놓고 과일 좀 깎을게. 언제? 응? 언제? 머리가 난리 났네. 어머니 위하는 일에서만큼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는 효정 씨. 소풍 온 것처럼 대기실 한켠에 자리를 편다. 바로 이때 기분이 좋아지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제끼신다. 신랑 어떤 사람? 건강하실 때 사람들 손금을 봐주곤 했던 어머니는 모처럼 다른 가수들의 손금도 봐주신다. 어떤 사람 만났대? 신랑 어떤? 좋대요, 어머님이. 돈도 많고요. 남편감도 괜찮아 이러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인데 명도 길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 어머님한테 오늘 좋은 한턱 내야 되는데요. 집에서처럼 행동하시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했던 효정 씨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 오늘은 어머니가 막내딸을 톡톡히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아, 머리는 그냥 아까 하신 상태에서 그쪽에 있는 거. 네. 엄마, 효정 씨는 모처럼 어리광까지 부린다. 응? 잘 만져줘. 아유, 찬 거 먹었더니. 아, 그렇게 누르면 안 되지. 예나 지금이나 효정 씨가 그리워하는 건 어머니의 이런 손길이다. 아유, 진짜 난 거 같다, 배가. 어? 누구요? 어? 엄마, 딸은 노래하다 갈게. 오빠가 일로 모시고 가. 드디어 무대에 서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오빠에게 어머니를 맡겨놓고 가는 효정 씨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KBS 공사 창립 30주년 특집 방송 이미자 쇼는 30명의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걸로 시작이 됐다. 효정 씨도 그 30명 가운데 한 사람. 무대에 선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아마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일 것이다. 이 시각 건설업을 하고 있는 남편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들렀다.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때때로 아내의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직장에 매여 있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다. 그렇게 해서 짜 맞춰주고. 나도 일로 빼가지고 각처로 작업해서 일로. 이날 저녁 홍곤 씨는 오랜만에 모임의 선후배들을 만났다. 이날도 화제는 치매 앓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홍곤 씨에게 집중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힘든 삶이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내가 어차피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쉽진 않지. 사위가 장모를 모시는 일이 아직까진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다. 친부모니까 자기 친어머니인데 그렇게 모실 수 있죠. 하지만 장모는 그건 정말 힘들죠. 사실. 가보고 싶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일 참 장모님에서 또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도 본인이 또 그렇게 허락지를 않고 그래서
신혼 때부터 치매 걸린 장모님을 모셔온 홍곤 씨는 그동안 손님을 초대하거나 집에 데려간 적이 거의 없다. 여기 부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집에 못 간다고 하는 이유를 내가 이해는 해. 왜냐면 집에 가서 부인 좀 일감 덜어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여기서 먹었으니까 가서 크게 일 시킬 일 없으니까. 여기서 땡치지 뭘 그래.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아 집에를 그렇게 가봐야지. 집에를 안 가면 사람 어디 있어. 끝내자. 끝내자. 그래. 가자. 자, 가자. 하나의 집으로 가자. 아이고. 엄마. 아이고 손톱이 벌써 자랐다. 손톱만 잘 자라네. 멋이면가 그래갖고 땡긴. 오늘 방송국에서 잘 지내다 오신 어머니는 저녁에도 기분이 괜찮으신 편이다. 이럴 땐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속내를 열어놓기도 하신다. 한번 해봐. 아이고 뭐 김서방 보면 미안하고. 또. 아이고 일이 있어서 참 안 됐고 그런 것도 돈 없어서 안 해줬어요. 못 했었어. 김서방 보고 미안하고 참 아들네 집 가가 있어야 하는데 딸네 집에 있고. 딸에게 신세지는 걸 미안해하는 어머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효정 씨 가슴이 아려온다. 효정 씨가 좀 놀라는 기색이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는 효정 씨. 그런데 남편이 손님들을 모시고 온 게 아닌가. 전에 없던 일이라 효정 씨는 긴장한다. 어머니 역시 낯선 사람들 모습에 놀란 표정이다. 저거 입어봐. 일어나. 잠깐만 일어나. 어디야? 기도하던데 자기 아니야 오빠하고. 일봉머리. 오빠들은 언제 생각이 나? 그냥 저런 양반들 보면 막 생각이 나. 젊은 사람들 보면. 17년 만에 이 모습 처음 보여.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지방에 하루 자고 와야 할 일 있는데